앵커의 산책입니다. 오늘은 조선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조선주가 빅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빅사이클이라는데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빠지지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, 앞으로는 어떤 전망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8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3.8%입니다.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3.8%인데 조선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10%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동안 잘 못 갔던 한화오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8월 한 달 동안 많이 쉬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업황도 좋다고 하고 발주도 계속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일단 환율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133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환율이죠. KB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더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.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발주하면 그에 따른 들어오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선주도 이제는 피크아웃이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. 또 이론적으로 구한 신조선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이론적인 상승 여력이 2.3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신조선가가 더 오르지 못한다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. 이제는 더 오를 수 있을지 말지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. 그럼 증권사들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었을까요? 위에 보이시죠? 하반기에도 강력한 수주 기대감입니다. 결국에는 수주를 더 많이 할 거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살펴보시면 21년 이후에 수주 잔고가 급등하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.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았으면 발주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끝에 부분 보시면 초록색이 올라와 있는 것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. 인도를 받았는데 발주량을 계속 늘린다? 그렇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여기에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. 카트레이서 3차 LNG선 발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에 대한 발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는 또 수주 잔고를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실제로 물동량도 반등 추세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일본에서 뉴스도 있었습니다. 일본 조선 업체들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라고 합니다. 20년간 연비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고요.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도 나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의견은 어떨까요? 먼저 DB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, 제한된 공급,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신조선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. 한투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. 지금 선가로 발주되는 프로젝트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고요. 선주사들이 하반기에도 실제 대형 투자에 나설 거고 친환경 선박 발주하고 계속해서 신조선가가 역사적 고점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봐야 한다라면서 두 증권사 모두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죠. 가늘고 긴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선주입니다.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.